자, 일도양단 함께 하겠습니다. 다냐쌤과 또 속 시원하게 시장에 대한 그 분석들,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 오늘 실적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또 점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나왔는데 LG전자 일단은 역대 최대 실적이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공조, 전장 쪽으로 실적 견인세가 좀 뚜렷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반응이 없었고요. 바닥권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럴 때는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전기차 충전을 손 뗐어요. 손 뗐어요. 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냉각 시장 쪽으로 이제 그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해요. 매출액이 사상 최대인가 보죠. 네. 근데 제일 보면 작년 4분기랑 올해 이건 예정이니까 실적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실적 말씀드려볼까요? 네. 영업이익은요 전년 대비해서 5.7%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2,500억 원 나왔고요. 네. 매출액은 22조 7천억 원. 그러면서 매출이 사상 최대, 역대 최대예요. 역대 최대는 네. 저 작년 4분기 때가 22조 7,615억이고 이번 3분기가 22조 7,447억인데 그러면 조금 올라간 건가요? 조금 빠졌죠. 올라간 게 아니라. 100억 원가량 빠졌네요. 근데 왜 역대 최대라고 해요? 그러게요. 두 번째 최대. 이런 것들 보면 기사님들 기자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냥 복부 타지 마시고 보고 확인하고 쓰셨으면 좋겠다니까요. 요새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네. 기사들이 이 신문 저 신문 다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LG전자를 이렇게 보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LG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부분들이 전장이에요. 근데 전장은 전방 산업의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실적 개선이 지금 보시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2021년 전장으로 가면서 영업이익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4조 원대를 넘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보면 3조 5천억, 3조 6천억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동기보다 소폭 올라가는데 이게 전장의 효과가 나는 게 어디냐면 LG전자는 2027년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냉동 공조 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크고 이로 인해서 냉각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이 눈으로 확인돼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액침 냉각 같은 경우도 보면 SK 이노베이션이 일단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숫자가 어떤 것들이 나올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장 쪽으로 집중한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래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소모품처럼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LG 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시너지가 나오는 부분은 전장 디스플레이 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LG 전자도 올해 그닥 영업이익 개선율이 그렇게 놓지 않아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올해 획기적으로 좋을까요? LG 디스플레이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장 안에서 거론도 많이 안 되더라고요. OLED 관련해서. 네, 맞아요. 이제 OLED 쪽들은 이미 중국한테 넘어갔죠.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3년 동안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 전환되는 거고 이 흑자 전환이 여기서 이익률이 획기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분기 같은 경우도 전년도 4,700억 가까이 적자였던 게 제 3분기에서는 1분기가 337억 흑자예요. 1분기 영업이익 335억 원. 아, 그래요? 흑자로 전환이 됐대요. 이거는 그럼 잘못 봤다. 그러면 이제 이 수주를 봐야 되는데 2분기까지 1분기는 예상은 이제 307억 적자였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개선되는 시점은 3분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의 모바일 폰이 얼마만큼 매출되는지, 그다음에 애플의 아이폰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 부분인데 결국에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 게 3분기라고 한다면 네. 결국에 LG 디스플레이도 다시 한번 바닥을 찍어주는 과정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주관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7,500원, 7,600원 전후에서는 바닥권 나올 거고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3분기를 보고 매수하는 거 좋은데 네. 그러면 LG 전자를 매수할 거냐,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할 거냐, 여러분들 여기서 고민되실 거거든요. 고민되면 항상 반반이라고 얘기했는데 LG 전자는 지금 수급이 전장 섹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다 제끼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만 8만 원 이상부터 결국에 지금 300만 주를 매수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최근 들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기타 법인이라든가 투신들 매수가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수한다면 일단 저는 LG 전자보다는 차라리 디스플레이? 산다면 디스플레이 사겠다. 그리고 지금 뭐냐면 지금 마찬 것처럼 LG 전자가 10만 전자가 이제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LG 전자가 10만 전자 갈 거냐, 삼성전자가 갈 거냐? 삼성전자가 7만 전자 갈 거냐. 네.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LG전자 아무래도 10만 전자가 지금보다 더 가깝지 않을 이거 아닌가요? 고민되는데요. 고민되는데요. 7만 전자 오히려 삼성전자가 난 더 빠를 것 같다. 그러니까 7만 원 가는 거 삼성전자. 네. LG전자 10만 원, 삼성전자 7만 전자 본다면 삼성전자가 좀 빠를 것 같다. 네.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두 종목의 차트는 비슷해요. 비슷하죠. 네. 그렇다 보니 좀 고민이셨을 텐데 그렇다고 적극적인 매수를 권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두 종목 모두 다 글쎄인가요?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한 번 더 밀리는 걸 보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5만 5천 원 밑에서 네. 5만 5천 원에서 5만 2,500원이면 매수. 지난번에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했을 때 목표 주가 6만 1천 원을 제시했잖아요. 네. 우리가 처음에 매수했던 게 삼성전자가 5만 5천 600원, 5만 6천 원에서 6만 1천 원 보자고 했다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2분기 실적이 긍정적 나왔을 때는 요것도 한번 300일 돌파 노려보자. 노려보자. 그런데 내는 남방공조에 힘을 쓰겠다. 이제 네. 전기차 충전 떼어내겠다. 네. LG전자가 발표했잖아요. 네네. 데이터 센터 빅테크가 계속해서 투자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근데 지금 LG 같은 경우 국내만 대상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까지도 같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구광모 회장님께서 어련히 심사숙고하셨을까? 저는 사랑해요 LG 믿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LG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내일장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의 관전 포인트 보통 일정을 많이 체크해 주시잖아요. 네. 이제 미국에서도 줄줄이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요. 오늘 밤이면 또 협의가 열립니다. 한미 관세 협의. 네. 여러 가지 포인트가 많겠어요. 이제 뭐 관세 부분에서 이제 패키지들과 그 패키지 딜이요. 방위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알래스카 가스전 가지고 할 거냐. 일단 저는 만약에 제가 실무자라면 대행이잖아요. 네. 저는 6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관련한 섹터들은 내일장에서 한 차례 좀 출렁일 수도 있겠어요. 오히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 어떤 제시를 하느냐. 네. 이제 접근인데 저는 내일 같은 경우는 2+2 통상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는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철강이 낼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철강 부분 쪽에서 얘기했을 때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받느냐, 철강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거냐, 빠질 거냐, 기로점이 될 수 있는데 결국에 내일 이제 제일 큰 부분은 이거 같아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이재명 대표가 내일 호남을 방문하죠. 그러면은 과거에 나왔던 부분이 퓨리오사 AI가 광주에다가
정부에서 7조 원인가요? AI 특구를 만들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일 호남에서 또 얘기할 거는 뭐냐면 이제 신재생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태양광은 움직였고 반대로 이제 그 전력 설비라든가 수소는 쉬었어요. 네. 그렇다면 내일 시점에서는 이런 정책 관련주들이 한 번쯤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내일은 역시 많죠. 이건 죄송합니다. 이게 호남항공은 오늘이었는데 내일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미국 아마카겠죠. AACR. 네, 미국 아마케가 메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월요일 거를 27일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정책 관련주들이 월요일 시점에서는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월요일 날 뭐가 있냐면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를 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12조 2천억이 아니라 뭐 15조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거 보면 다시 정치 테마주로 가지 않을까. 그럼 결국에 AI 소프트웨어 오늘 빠졌는데 오늘 기회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다면 제일 큰 거는 미국 아마케 관련주와 네. 정책 관련주들이 궁극적으로는 다음 주 시점에서는 초반에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정책 관련주 금감원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추경 매수가 하는 게 아니라 정책주들은 항상 섹터 내에서 순환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조정받은 섹터들을 우리가 미리 선취매하는 것들은 시세 조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책 수혜 섹터들은 빨라도 6월 3일 늦으면 말씀드렸던 건 취임 초기까지는 네. 이슈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직은 버리면 안 되는 섹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많이 빠져있는 정책 섹터가 어딜까요? 최근에 사실 지난주까지 아니죠.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뭐 불이 붙었다가 어제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 뭐 호재성 재료가 나오다 보니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확 쏠렸거든요. 네. 그럼 정책주는 뭐 가장 좋게 보시는 쪽 역시나 순환매겠지만 인공지능 쪽들은 역시 순환매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제일 좀 많이 빠졌던 게 지역 카페 쪽이에요. 코나이 같은 네네. 것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사가 아니라 어제 나왔던 부분이 민생 법안, 민생지 기본소득 이거 없앤 거 아니다라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증액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민생과 일자리 관련들이 좀 그나마 제일 많이 AI와 민생 일자리가 많이 빠진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AI라든가 지역 카페라든가 이런 쪽들은 저가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월요일 시점에서 국회 예결위 추경하는 심사에서 뭐 증액에 대해서 확정된다면 네. 결국에는 지역 화폐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위기가 네.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들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암학회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정책 관련주 특히나 최근에 많이 빠졌었던 AI 소프트웨어 플러스 앞서 말씀 주셨던 지역 카페 뭐 코나 아이 같은 종목들도 잘 챙겨 보겠습니다. 자, 쌤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2차 전지 일단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네. 포스코홀딩스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포스코홀딩스 지금 자리 자체가 원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라 뭐 실적이 전혀 먹히지가 않았어요. 뭐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2차 전지 섹터로 특화를 가고 있지만 네. 많은 투자자들 생각은 철강 쪽으로 보잖아요. 철강 쪽들을 보면 조선은 굉장히 호황인데 철강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전방 산업의 건설업은 완전히 부진이고 중국 역시도 지금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포스코홀딩스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네. 실적을 보면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좋아져요. 대신에 네. 지금 보면 올 1분기 같은 게 실적 발표하면 전년 동기 대비 적고 2분기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적고 그러면 결국에는 언제면 3분기, 4분기부터 개선된다라는 거죠.
현대제철도 보면 파업도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 이전 이 부분도 있거든요. 현대제철 역시도 이제 실적 개선은 기대되는데 1분기는 적자 전환이에요. 그럼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올해부터 흑자 전환인데 이 흑자가 빠르게 증가되는 게 2분기부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철강주들은 지금은 아직 아니다. 철강 아니다. 2차 전지도 지금 포스코홀딩 마찬가지 2차 전지 내에서도 실적이 좋은 LG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468 같은 소부장 나는 애들은 실적 좋아지는 것들은 네. 좋거든요. 그런 것들은 선별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럼 PNT, 대주전자재료 요 종목들은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그 실적 나오는 애들은 괜찮다. 대주전자는 저는 지금도 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대주전자를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지금 LG전자는 46파이에 대해서 이제 완성품을 납품을 이제 테스트는 다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46파이 시리즈가 많이 팔리면 결국에 실리콘 음극재도 같이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주전자재료 실적 개선 이어진다. 당연히 그러니까 실적 예상 실적들 보면 이걸 엄청 봐야 좋아요. 되죠.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400억,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되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약 50% 증가돼요. 네. 그러면 사야죠. PNT도요? PNT 볼까요? 네. PNT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크거든요. 근데 얘들 예고 공시를 안 했네. 그리고 이제 PNT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고 또 PNT가 요게 VIP 자산운용인가요? 한번 잠깐만요. 이게 이제 대주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주요 주주로 사는 게 네. PNT의 주요 아직 주주. 없네. 자, 그러면 많으면 골치 아프니까 저는 PNT보다는 대주전자재료.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적이 나오는 기업. 네. 468 시리즈가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이 된다면 실리콘 음극재 따라갈 거고 실적이 나오는 대주전자 재료까지 살펴보자.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다녀쌤과 오늘 1시간 넘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여전히 못다한 이야기 많습니다. QR 찍고 우리 다녀쌤의 정보방 들어오시면 저희 더 많은 이야기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4시에 공개 방송하니까요. 다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녀쌤과 여기서 또 머니마스터 3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